시작합시다. 42페이지부터 질문 받아볼게. 42페이지 질문 353번이요. 353번 가보자. 자, 지금 지수방정식이 하나 나왔네. 그 결과가 만족이 될 수 있는 두 근. 답이 두 개인가 보지. 이것도 지수방식만 기본적으로 쓸 수 있으면 어려운 문제 아니네. 지수방정식 그리고 지수분식 무조건 밑을 같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밑을 다 누구로 바꿀 수가 있는 상태? 3으로 바꿀 수 있는 상태. 그리고 밑을 같은 지수들끼리 나눴으면 지수끼리 무엇으로 연결하면 되고? 뺄셈으로 연결하면 되니까 3에 여기서 얘 빼주면 되는 거죠. 선생님 분자 쪽에 있는 지수에서 분모 쪽에 있는 지수를 빼갖고 그게 5변에 있는 81분의 1 81은 3의 4제곱을 말하는 거니까 그거 분자 쪽으로 끌어올리면 3의 마이너스 4제곱으로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얘하고 얘만 같으면 되는 거니까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7인가요? 네. 왜 다들 깔끔하게 안 나오지? 질문이 뭐였어? 질문이 알파벳 찾으라고 했으면 쌤이 근해 공식으로 써서라도 찾았을 텐데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고 여기서 나오게 되는 두 근이 정답이야. 그 두 근의 합이 얼마? 두 근의 곱은? 그래서 문제가 원했던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에서 얼마를? 2알파 베타를 빼주면 된다 볼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1 플러스 14인가? 15를 정답이라 말해주면 되는 거였겠죠. 정답은 15겠네요. 여기 필요하신 분들 표기하시고 천천히 시작해 봅시다. 유형 문제 풀어준 게 없고 그냥 바로 문제를 냈으니까 질문 할 수 있는 문제들은 다 하고 항상 말하지만 정답을 엉겁결에 맞춘 문제들도 사실은 모르는 문제들이야. 그런 것들도 확실한 풀이를 듣고 싶으면 질문하는 게 오라. 맞습니다. 42페이지 질문 더 354번 대표 문제 한번 가볼까요? 이것도 3으로 바꾸자. 3의 x 플러스 1제곱, 3의 x제곱만 나누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맞나? 네. 3의 x제곱으로 만들어 주려고. 그럼 3의 마이너스 x제곱은 3의 x제곱분의 1이 될 테고 그게 4가 되길 바라는 문제. 그럼 이 문제는 3의 x제곱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얘처럼 밑이 3인 지수들끼리만 곱셈 나눗셈 돼서 합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이걸 가지고 합칠 수 있는 모양은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방법으로? 치환으로. 이건 함수할 때도 했었으니까 최대 최소 할 때도 이런 문제는 치환해서 풀었단 말이지. 그래서 잠시만 t로 놓게 되면 식 다시 어떻게 돼? 3t 플러스 t분의 1이 4가 되는 거고 이 문제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수없이 풀었습니다. 양변이 얼마 곱해서? 양변이 얼마 곱해서? t 곱해서 3t 제곱 그리고 t 곱하면 4t니까 2항까지 하면 마이너스 4t에 이거 t 곱하면 1 얘처럼 바뀌게 될 거고 얘들아 들어봐. 보통 우리가 이런 문제 보면 사실 선생님은 이것도 생각나는 거거든.
산술기하도 생각이 나. 근데 지금 내가 써야 되는 방법이 산술기하인지 양변에 t를 곱해서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는 건지를 확실하게 문제가 지금 뭘 원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하라고. 지금 이 문제는 이 녀석의 최대값 최소값을 찾는 문제 그런 거 아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산술기하를 쓰고 싶은 모양이 될지라도 산술기하를 쓰는 게 아니라 t를 곱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t는 인수분해가 3t-1에 t-1 될 거니까 얼마가 얼마 되니? 3분의 1하고 1이 될 거고, 문제가 원했던 건 t값이 아니라 x값이야. 그래서 t를 다시 원래의 3의 x제곱으로 돌려주면 3의 x제곱은 3분의 1,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제곱, t를 3의 x제곱으로 돌려주면 1은 3의 0제곱.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 또는 0이라고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두 근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하고 0이 되는 거겠지. x에 들어갈 값을 찾는 게 방정식의 풀이니까. 여기들 하고 물 한 잔만. 어우, 여기 엄청 열심히 떠네. 가을이동. 다들 잘하고 있구나. 좋아요. 자, 그 다음 또 질문 있는 사람. 자, 넘겨볼게. 43페이지 질문 56번 먼저 하고 질문 다시 받겠습니다. 이거는 누구를 뭘 자, 이 문제는 우리 첫 번째 지수단원에서 지금 선생님이 교재가 프린트로만 있어가지고 모르겠는데 지수단원에 있는 유형 문제 중에 유형 중후반쯤에 나오는 문제랑 비슷하거든. 이거 2의 x제곱분의 1로 통분하면 통분이 아니라 2의 x제곱분의 1로 바꾸면 분모 봐봐. 이렇게 되는 거 맞나? 이 분모 중에 있는 모양 이런 식으로 되는 거 맞지? 그럼 분모 문제에 2의 x제곱 곱해주면 통분되거든? 이렇게. 그럼 분모는, 이쪽 분모는 2의 x제곱분의 2의 2x제곱 마이너스 1. 같은 방법으로 통분하면 이제 문제를 풀기 편한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선생님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했었냐면 이것도 유형을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해. 맨날 우리가 이런 문제 풀 때마다 했던 게 뭐냐면 분모 분자에 2의 x제곱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했던 작업으로 문제를 푸는 것보다 훨씬 더 정리가 빨리 됩니다. 그럼 분모 문제에 똑같이 2의 x제곱 곱했으니까 상관없을 거고 전개하면 분모 어떻게 되니? 2의 2x제곱 마이너스 1분의 분자는 2의 2x제곱 플러스 2의 0제곱이 될 테니까 1이 되겠죠. 이게 3이 된다니까. 그럼 이제 이 분모만 오른쪽으로 넘겨서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해볼게. 자, 해볼까? 요거 위로 넘기면 2의 2x 3개에서 넘으면 마이너스 1개니까 계산하면 2 곱하기 2의 2x 제곱이고 마이너스 3 넘기면 4가 될 거.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밑을 2로 만들 수 있는 문제 맞네. 2의 1제곱 곱하기 2의 2x 제곱이니까 2의 2x 플러스 1제곱 또는 2를 여기로 나눠도 될 거고 어차피 다 2로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여기 있는 2를 여기로 붙이던 여기 있는 2를 나눠서 여기다가 계산을 하든 상관없어. 그럼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결론 2x 플러스 1이 2가 되는 거라 x는 얼마? 2분의 1이 된다고 말해주면 되는 거겠죠. 정답이 2분의 1이겠네요. 자, 필기 하시고 정답 맞춘 학생들 중에도 뭔가 지금 선생님이랑 풀이가 조금 다르다 적어두는 게 좋아요.
푹 마시는 거 먹어서 싫다니까. 자, 또 질문 받아볼게요. 몇 번 해볼까요? 59번 한번 해볼게요. 어떤 문제 질문 들어도 상관없으니까 꼭 질문해라. 모르는 것들. 59번 문제는 B하고 얘하고 대신 X는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다는 조건이 왜 나왔느냐? 보통 기본적으로 밑은 양수가 되길 바라거든. 양수가 되길 바래. 그러니까 저기 왼쪽에 있는 게 3x 플러스 2가 양수가 되기 위한 조건을 아마 x의 범위로 내건 게 아닌가 싶네. 뭐 그 정도로만 해석하고 넘기면 되겠죠. 중요한 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지수방정식인데 지수방정식의 풀이는 무조건 뭐를 갖게 맞춰라? 밑을 갖게 맞춰라. 근데 지금 이 문제는 밑이 같게 생겨서 다르게 생겨서 다르게 생겼어. 그래서 잘 보니까 누가 같아? 지수가 같잖아. 맞아? 지수가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통 지수방정식은 여기 어디 갔어? 없어? 지수방정식은 밑을 같게 만들어 줄 테니까 지수가 같게 되는 내용으로 문제를 풀려고 시키는 거였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건 누구를 같게 만들어 줬으니까 지수를 같게 만들어 줬으니까 뭐를 같게 만들어라? 밑을 같게 만들어라. 이것만 같으면 완전히 같아지는 걸 테니까. 그래서 먼저 x가 얼마 나오니까? x의 2 나오는 거 맞니? x의 2가 아닌가? x의 1이네요. 맞아? 그리고 우리가 구한 정답은 이거에 만족이 되나 안 되나? 만족이 되는 거니까 정답 맞아요.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 지수의 위치 다르더라도 이걸 좌변과 우변을 같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모든 수의 몇 제곱은? 0제곱. 이걸 꼭 기억해.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라는 거. 그 밑자리에 서로 다른 녀석이 들어갈지라도 지수만 0이 될 수 있으면 좌변 우변 같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를 풀 때 얘가 첫 번째 풀 해를 구하는 과정이라면 두 번째 밑은 다르지만 지수로 표현된 OX가 뭐가 되면 된다? OX가 0이 돼도 충분히 정답이 될 수 있다. 맞나요? 밑이 다르면 어때? 지수가 0이 되면 어쨌든 밑이 누가 되던 간에 0제곱은 다 0이 1이 될 거니까 같아질 수 있겠지. 그래서 x는 누구도 정답? 0도 조건에 만족하는 거니까 정답이라고 볼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1 또는 0이라고 보는 게 옳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체크된 거 보통 문제 풀다가 자주 놓치는 부분들이니까 신경 써서 필기해 놓으시고 다음 문제 또 천천히 질문 받아봅시다. 현석이 오늘 왜 시켰어? 아 친구랑 인물세계 가족끼리 가는 거지. 오늘 뭐 하는데 친구랑 가고 밖에서 밥을 먹었어? 아침에 학원이 있었어? 자, 또 질문 361번도 가볼게요. 뭔가 일단 느낌은 방금 풀었던 문제랑 비슷해 보이는데 좀 다른 게 있으려나? 다른 게 있네요. 자, 갑시다.
봅시다. 이것도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는 건 밑이 양수가 돼야 된다는 조건을 걸고 싶어서 내건 x의 범위일 거고, 지금은 밑이 어떻습니까? 같으니까 누구만 같으면 되는 거야? 지수만 같으면 되겠네. 일단 모든 이 지수방 정식을 푸는 친구들이 떠올릴 수 있을 만한 건 지수 4x와 x 플러스 3이 같으면 됩니다. 그래서 x는 얼마? 1이라는 게 첫 번째 정답으로 나올 거고, 그러면 지수도 같겠다, 밑도 같겠다. 근데 여기서도 하나 또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되는 겁니다. 얘들아, 이 문제 물어볼게.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모양 자체는 지수가 다르지. 그래서 지금 밑은 같은데 지수가 다르니까 지수를 같게 해줄 수 있는 정답으로 문제를 풀었는데, 지수가 다를 때도 같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응? 영제곱? 아니지. 그게 지금 이게 영제곱이 되거나 말거나 어쨌든 같게 만들어주는 조건이니까. 만약에 지금 라온이만처럼 여기를 영제곱 만들고 싶다고 해서 x의 영제곱은 여기가 0이 안 되는 거니까 안 되겠지. 일단 지수 같게 만드는 건 끝났어. 지수가 다른 상태에서도 같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본 거야. 그렇지. 이런 건 선생님 오늘 지금 처음 하는 거야. 여러분 이 문제 못 풀어도 되는 거였는데 밑이 1이 돼도 되는 거죠. 맞죠? 1에 어떤 거듭제곱과 1에 어떤 거듭제곱은 무조건 1일 것 같아. 밑이 1인 지수들은 항상 그 결과가 1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밑자리에 표현되어 있던 x 플러스 1이 0이 되어도 정답이 된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이 되어도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뭐야. 그건 뭐래? x 플러스 1이 0이 되면 안 되지. 0이 돼도 되나? 선생님 갑자기 왜 이렇게 헷갈리냐? 조건 0이 되면 안 되지. 뭔 생각하고 있는 거야? x 플러스 1이 1이 되면죠. 밑이 1. 그래서 x가 누구면 0이 돼도 정답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잠깐만 생각해보자. 0의 거듭제곱은 0의 거듭제곱은 말이 안 되지. 이거 이렇게 좀 솔직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0의 거듭제곱도 얘가 뭐가 되든지 간에 같은 거 아닐까요? 싶을 수 있는데 0의 제곱은 얼마니? 0의 제곱은 0이야. 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만들어진 녀석들은 무조건 밑이 0이면 안 된다는 건 아닌데, 물론 지금은 x의 범위 때문에 안 되겠지만 이거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얘는 이렇게 바뀌게 되겠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 중에 분모가 0인 분수는 존재하지 않는 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밑이 0으로 표현되어 있는 지수는 함부로 만들어내면 안 되겠지. 선생님이 잠깐 그거에 대한 고민을 했었는데 아니네. 그냥 지금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필기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두 문제 정도 풀었는데 이제 생각을 좀 잘해야 된다는 거지. 뭘 생각해야 되느냐? 보통 지수 방정식은 지수만 문자로 많이 표현이 되는데 여기 보는 것처럼 지금 풀었던 문제들처럼 지수 방정식 중에 밑까지도 문자가 사용되어 있는 지수 방정식은 지수가 같으니까 밑을 같게 하자, 밑이 같으니까 지수를 같게 하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인 풀이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거 이외에 같게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걸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문제 유형 두 문제 정도 풀었으면 이제 한번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내가 정답을 구할 때 이런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답 이외에 다른 형태로도 정답을 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고민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자, 또 질문? 362번. 자, 362번 대표 문제 선생님이 풀어줄 수 없으니까 이것도 질문 없었어도 해줬을 건데 해보자. 362번 보세요.
이 문제 어떤 식으로 한번 정답 맞춘 사람이 있으면 얘기를 들어볼까? 어떻게 풀 수 있었을까? 치워 누구를? 그렇지. 3분의 1의 x와 3분의 1의 y를 각각의 다른 두 문자로 치환해서 풀면 돼. 왜냐? 요 녀석이 얘처럼 표현이 가능하거든. 요 두 번째 것만 살짝 바꿔볼게. 3분의 1의 x 플러스 y제곱은 3분의 1의 x제곱과 3분의 1의 y제곱을 곱한 걸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연립방 정식은 3분의 1의 x제곱이라는 녀석과 3분의 1의 y제곱이라는 녀석을 가지고서 합이 12가 되고 곱이 27이 된다는 얘기로 문제가 나왔단 거야. 그러니까 치환해주면 되겠죠. 치환해볼게. 나 잠시만 요걸 a라고 요걸 b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이 연립방 정식은 고1 때 배웠던 연립방 정식으로 바뀌게 돼. 첫 번째, a랑 b를 더한 결과는 12다. a와 b를 곱한 결과는 27이다. 지난번에 말했던 것 같은데 이거 원래 푸는 방법 뭐지? 원래 푸는 방법 얘를 한 문자로 정리해서 그걸 여기에 대입하면 한 문자로 만들어진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돼. 그 2차 방정식 풀어서 a 값이든 b 값이든 먼저 두 개를 찾고 찾은 걸 다시 원래의 식에다 집어넣어서 나머지 문자까지 해결하면 된다는 거지. 자, 봐. b가 누굽니까? 12-a야. 그걸 여기다가 넣어달라는 얘기야. 이게 연립방정식 풀이 기본이니까. 그럼 전개하면 마이너스 a제곱 넘기면 플러스 a제곱, 전개하면 12a 넘기면 마이너스 12a, 그리고 플러스 27은 0. 이 선에 누가 누구로? 3하고 9로. 그럼 a는 몇 또는 몇? a는 3 또는 9가 되는 거죠. a가 3이면 b가 9가 되는 거고, a가 9였다면 b는 12-9가 되는 거니까 3이 된다고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원래는 a가 b 값을 이렇게 찾는 건데 선생님이 말했듯이 아니 더해서 12가 되고 곱해서 27이 되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금방 떠오른다면 사실은 이 계산 과정을 밟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했던 것 같다고. 맞아? 어차피 푸는 방법 알고 있는데 숫자 두 개 더해서 12 되고 곱해서 27 되는 게 3하고 9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이거 정답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바로 20 보자마자 여기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대신 정답 끝난 거 아니지? 이 문제 찾아야 되는 게 누굴 찾는 거였어? A값 B값 찾는 게 아니었어. 뭘 찾는 거지? X하고 Y를 찾아야 되는 거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암산가도 되죠? 3분의 1의 X제곱을 A라 놨고 3분의 1의 Y제곱을 B라 놨으니까 3분의 1의 X제곱이 3이 되려면 X는 누구? 마이너스 1. 3분의 1의 Y제곱이 9가 되려면 Y는 누구? 마이너스 1. 그래서 이걸 그래도 적어주긴 해야 되나? 일단 적읍시다. 3분의 1의 X제곱이 3이면 3분의 1의 Y제곱은 9가 돼야 되고, 아니면 3분의 1의 X제곱이 9가 되면 3분의 1의 Y제곱은 3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X가 마이너스 1이고 Y가 마이너스 2가 되던가, 아니면 X가 마이너스 2가 되고 Y가 마이너스 1이 되던가. 이게 이 문제의 최종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뭐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이거 치환해서 만들어진 연립방정식 적고, 그 연립방정식이 1차와 2차 연립이니까 1차를 정리한 걸 2차에 대입해서 한 문자를 먼저 구해내고, 구해낸 문자의 값을 이용해서 나머지 한 문자까지 구해주면 연립방정식이 끝. 그런데 그렇게 구한 값이 내가 원하는 값이 아니라 치환해서 만들어낸 문자들의 값이니까 그 문자들을 다시 원래의 3분의 1 X제곱과 3분의 1의 Y제곱으로 돌려줘야 되는 거죠. 여기처럼. 그래놓고 마지막 X와 Y에 들어갈 값들이 어떤 값들인지를 찾아주는 게 마무리가 되는 건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문제는 맘먹기에 따라서는 막 계산하는 과정 중간중간에 생각이 가능해.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답이 뻔히 보이는 식들이 많이 보이니까.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잖아. 이거 뭐 여러분들이 서술형 같은 거 풀 때는 이렇게 집어서 문제를 표현하고 풀면 되겠지만, 여기다가
머릿속으로 3분의 1 x제곱 집어넣어서 3 되는 거 그때 원리는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 눈치챌만하다고.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뭔가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군가한테 올바르게 풀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니라면 충분히 암산으로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푸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꼭 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겠지. 시간적인 문제도 걸리니까. 어차피 지금은 그냥 생략 없이 다 풀어봤습니다. 알파 제곱더하기 베타 제곱이구나. 그럼 알파 베타가 누가도 누구든 간에 어쨌든 제곱끼리 더하면 5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44페이지 질문 364번? 자, 좋아. B 플러스 문제네. 선생님이 시간 조금 줄 테니까 한번 고민 좀 해볼래? 이걸 풀 수 있는 지식으로 한번 조금이라도 더 풀이가 진행이 가능한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364번 필기 하시고 시작들 해봐. 일단 치환은 2의 x제곱하고 2의 y제곱을 각각 a하고 b로 선생님은 치환을 할 생각이야. 2의 x제곱하고 2의 y제곱이 그 밑에 있는 4의 x제곱과 4의 y제곱하고도 연관이 있을 것 같으니까 뭐가 더 교정기가 깨졌어? 밥 먹다가 교정기가 깨질 수도 있는 거야? 깨지면 어떡해? 다시 새로 달아야 돼? 분명히 좀 B 플러스 문제니까 기존에 풀었던 문제들보다는 어렵겠지만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한 번 더 진행을 해보세요. 선생님 생각에 이 문제 아마 맞추학생이 우리 교실에 한 명, 두 명 있을까 말까 할 것 같은데 한 명도 없을 수도 있고
풀이가 좀 길 것 같네요. 자, 어느 정도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시작해봅시다. 시작합니다. 2의 x하고 2의 y제곱을 일단은 계속 지수 형태로 가기가 좀 그러니까 이렇게 놓죠. 대신 할 수 있으면 가능한 한 빨리 암산해서 식을 정리를 할 거야. 위쪽은 어떻게 되고? a 더하기 b가 7인 걸 말하는 거고, 위쪽은 어떻게 돼? a 제곱과 b의 제곱을 더한 게 29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맞아? 그럼 이제 어떻게 풀어야 돼? 하나 1차와 2차 연립이잖아. 맞아? 물론 이 문제는 어떻게든 풀 수 있냐면 합과 제곱의 합이 나와 있으니까 이걸, 얘들아, 이걸 이렇게 바꿔서 풀 수 있어. 그러면 a 플러스 b가 7이니까 7의 제곱 49가 될 거고, 49 넘겨주면 29 될 거고, 아니지, 29 넘길 거니까 20 될 거고, ab가 얼마 되는 거지? 10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하고 요거 가지고 푸는 거거든. 그럼 아까도 말했지만 원래는 1차를 정리해서 2차에 넣어주는 건데, 얘들아, 더해서 7 되고 곱해서 10 되는 거 찾는 거 어렵나? 누구하고 누구지? 2하고 5야. 그러니까 A가 2, B가 5가 되거나 A가 5, B가 2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X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더 크다며. 둘 다 위치 2인 지수인데 X 쪽이 더 크다면 위치 2인 지수 함수는 대답해봐. 증감수였어, 감함수였어? 증감수니까 알파가 더 크다면 X 쪽이 큰 답이 들어가야 돼? Y 쪽이 큰 답이 들어가야 돼? 증감수니까, 이거 그 말 아니구나. x가 큰 수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고, 거구나. 그럼 얘들아, 다시 질문 바꿀게. 2의 x제곱이 2가 되고 2의 y제곱이 5가 되는 게 맞을까? 2의 x제곱이 5가 되고 2의 y제곱이 2가 되는 게 맞을까? 아래쪽이 맞아, 위쪽이 맞아? 아래쪽이 맞니? 이렇게 금방 찾는 거야. 이렇게. 근데 지금 좀 특이하지? 합과 제곱의 합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완전 제곱식의 변형식을 얘기해주면 우리가 방금 전에 풀었던 유형으로 문제를 바꿔치기 할 수 있었던 건데,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이런 특별한 유형에 대한 걸 특별하게 생각해서 푸는 걸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원칙을 지키는 걸 좋아하지. 어떤 원칙? 어쨌든 몇 차와 몇 차의 연립이니까 1차와 2차 연립이니까 저걸 완전 제곱식의 변형식을 생각 못하면 못 풀면 안 되잖아. 하자고. b가 누구? 7-a. 그걸 여기다 넣어서 정리하면 몇 a제곱? 2a제곱 마이너스 몇 a? 몇 a? 14a 플러스 49에서 29 넘겨주면 플러스 20만 남게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7a 플러스 10이 0이 되는 거니까 이걸 풀어도 a는 몇 또는 몇이 나와? a는 2 또는 5가 나오게 됩니다. 꼭 완전 제곱식을 떠올려야지만 풀 수 있는 건 아니란 얘기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1차와 2차 연립이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지. 1차와 2차 연립 방정식을 풀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이 중요한 거지. 이게 뭔가 좀 특이한 모양, 완전 제곱식 가지고 바꿀 수 있는 모양이니까 그것만 가지고 풀어야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A가 2면 B는 얼마가 되고 여기가 2가 될 건데, 문제에서 말했듯이 X에 들어가야 되는 답이 커야 된다고 했으니까 선생님은 이것만 가지고 갈래요. 따라서 2의 x제곱은 5가 되는 거고 2의 y제곱은 뭐가 되는 겁니까? 2가 되는 거지. 근데 좀 문제가 생겼네. 누구는 찾을 수 있어? y는 찾을 수 있네. y 얼마죠? 1이야. 물론 다 찾을 수 있어. 우리 로그도 배웠는데 뭐. x도 찾을 수 있어. x 누구지? 로그 2의 5가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이야. 맞아? 이렇게 문제가 원하는 걸, 아니 지수 중에서도 내가 깔끔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걸 대답하라고 배운 게 지금 로그니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뭘 묻는 거였지? 뭘 묻는 거야? 2의 알파제곱 마이너스 2의 베타제곱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면 어차피 이걸 만족하는 x값이 알파고 이걸 만족하는 y값이 베타였으니까 2의 알파제곱이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에 알파가 들어갔을 때 5가 되는 거야 얘들아. 문제에서 말하는 게 뭐야? x에 이식 x에 들어갈 정답을 알파가 부르기 때문에 이게 알파가 되는 거야 이게. 맞아? 네. 그러니까 누구를 넣어야 5가 되느냐? 알파를 넣어야 5가 되고 누구를 넣어야 2가 되느냐? 베타를 넣어야 2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굳이 x하고 y를 구하라고 시켰다면 선생님은 이렇게 구했겠지만 사실은 이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건 x, y를 구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x 자리에 x에 어울리는 해를 y 자리에 y에 어울리는 해를 넣었을 때 정답이 된다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굳이 x값과 y가 구하지 않아도 몇 빼기 몇으로? 5 빼기 2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3이 된다는 거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기 전 해가 알파고 베타인데 알파고 베타가 결국에는 x에 집어넣는 y에 집어넣는 값이잖아. 그 x에다가 알파를 넣었을 때 5가 나온다는 거고 y에 베타를 넣었을 때 2의 베타 제곱이 2가 나온다는 얘기였으니까 알파 베타를 구하는 게 아니라 2의 알파하고 2의 베타만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5-2라고 마무리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였겠습니다. 필기 하시고 현재까지 푼 것 중에 가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만한 내용,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 자, 필기들 하세요. 히터하고 잠시 끕시다. 자, 또 질문 67번 한번 시작해 볼게요. 67번도 B 플러스네. 67번도 B 플러스야. 67번 하기 전에 선생님이 65번 한번 풀어주고 싶네.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먼저 이 유형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부터 한번 갖춰보자고. 365번 자, 보자마자 떠오르는 거 뭐 해야겠다? 치환해야겠다. 맞아. 그래서 이제 공부를 적당히 한 친구들이 공부를 어느 정도만 하면 치환이라는 건 다 볼 수가 있어.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진짜 개나 소나 다 보는 내용일 정도로. 누구를 치환할 건데? 그럼 식 말해볼래? t의 제곱 마이너스 이거 5 하나 빼줄 거니까 10t 플러스 5는 0 되는 것 같습니까? 맞나요? 네. 이거 문제가 생겼네? 인수분해 돼 안 돼? 인수분해가 안 되지. 그럼 문제를 다시 봐. 이걸 만족하는 두근을 뭐라고 부르겠대? 알파하고 베타라고 부르겠대. 얘들아 알파하고 베타라고 부르겠대. 여기서 이게 비록 기본 문제지만 여러분들 힘들게 할 만한 문제가 맞거든. 칠판 이 방정식은 누구의 값 찾는 거지? x의 값 찾는 거죠. 이 방정식의 두 근은 누구냐? 그러니까 이 방정식에 들어갈 x값은 누구냐? 알파 또는 베타가 되는 거예요. 두 근인지 세 근인지 네 근인지 어떻게 하나요? 문제도 말했잖아. 두 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근이 있다고 생각하고 푸는 거야. 자, 다시 저 방정식을 만족시킬 수 있는 x값을 알파하고 베타로 부르는 거 맞아? 그럼 이 방정식의 두 근은 누굽니까? 이 방정식의 두 근은 누구지? 이걸 풀게 되면 나오는 값은 누구의 값이야? t의 값이야. 맞아. 여러분들이 찾게 되는 값이 t 값입니다. t 값 두 개를 찾는 거야. 맞아? 근데 그 t가 누구야? 5의 x잖아. 선생님이 여기다 적어줄 테니까 이거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고민 엄청나게 해서라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시 이 방정식의 두 근은 t값 찾는 거야. 맞아? 그런데 사실 t는 누구라고? 5의 x제곱이라고 말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방정식을 구해서 얻게 될 값 t 값은 사실은 누구를 구하고 있는 거냐? 5의 알파 제곱과 5의 베타 제곱을 구하고 있는 거야. 다시 이 방정식에 누구 집어넣으면 정답이 되게 알파하고 베타를 맞아. 이 x에 왜 이렇게 손이 안 올라가 이거. 아이고 아파. 이 방정식에 x에다가 얘들아 알파를 넣으면 정답이 되니까 그냥 알파라 부르는 거야. 베타를 넣고 풀어도 등식이 성립하니까 근이라고 부르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식의 x 자리에는 알파하고 베타를 넣어주면 성립이 되는 건데 내가 이걸 좀 쉽게 풀게 더 치환을 한단 말이야. 치환을 해서 얻게 되는 답은 t값인데 그 t값이 얘를 말하는 거니까 x에 알파하고 베타가 들어갈 때 정답이 되는 거니까 내가 얘를 통해서 얻게 되는 정답 t는 사실 5의 알파와 5의 베타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구하게 되는 이 방정식의 두분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제 근거계수 관계 있으면 이것만 이해하면 끝나. 근거계수 관계 두분의 합 10 두분의 곱 얼마죠? 5 맞아? 질문은 뭐하고 뭘 찾는 거였어? 알파하고 베타 더하는 여기 있네. 알파 더하기 베타가 여기 있어. 여기 있습니다. 5에 알파 더하기 베타로 합칠 수 있을 거고 이게 5가 된다는 말은 5의 1제곱이랑 같다는 얘기니까 알파하고 베타가 누군지 구하는 건 너무 어려운 문제들아 이거. 하지만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인 건 알 수 있다? 1이라는 건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선생님 맘 같아서 여기다 별표 막 100만 개 쳐주고 싶거든. 근데 보통 선생님이 수업할 때 별표 치는 개수에 비하면 이 정도면 엄청 많이 쳤다는 거 느낄 수 있겠죠. 이거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치환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치환된 문자를 구하는 방정식이 만들어질 텐데 그러니까 이 방정식도 해가 t값을 구하는 문제가 될 텐데 그 t값이 사실은 이 녀석의 값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치환해서 만든 이 방정식의 해는 이제부터 누가 되는 거냐? 5의 알파와 5의 베타가 되는 것이다. 거기까지 이해가 잘 된다면 그 이유는 솔직히 문제될 게 없어요. 이렇게 기본적인 문제지만 어렵지. 그러니까 아마 지금 질문에서 367번 문제 더 만만치 않은 문제가 나왔을 텐데 그것도 여러분들 고민한 시간 좀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쉴 테니까 367번 좀 더 고민해보고 선생님 설명 들어보고 그 다음에 필기하고 나서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다시 시작하자고. 고등학교 1학년 때 풀었던 방법도 설명해주고 고등학교 2학년 될 때 자주 사용해야 될 방법도 풀어줄 테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줄 거야. 칠판 하나 다 쓸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고1 때 했던 지식에 막 지식으로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자, 물론 고등학교 2학년 때 자주 쓰게 될 방법이 더 쉽게 느껴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은 1학년 때 풀었던 방법을 할 거야. 먼저 시험부터 할 겁니다. 누구를?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은 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k는 0이 되는 거겠지? 맞습니까? 이거 서로 다른 무슨 근? 두 실근 나와야 된대. 얘들아, 서로 다른 두 실근 나와야 된대. 이걸 만족하는 x값이 두 개가 나와야 된대. x값이 두 개가 나온다는 건 t값도 몇 개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t값도 두 개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이것도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서로 다른 두 실근 나와야 된다는 얘기라고. 그럼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두 실근의 조건이 판별식 t가 뭐 0보다 어떤 거? 0보다 큰 거야. 그런데 아마 이거 0보다 크게 풀면 정답이 안 나왔을 거라고. 정답이 왜 안 나왔느냐?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선생님은 서로 다른 두 실근 갖게 해주는 조건으로 식을 만들어 볼게. 예를 들어서 k가 마이너스 5다. k가 마이너스 5면 인수분해 어떻게 되지? t 마이너스 5하고 t 플러스 1로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t는 5 또는 t는 마이너스 두 개 나오는 거 맞아? 근데 t가 누구야? 그럼 2의 x제곱이 5가 되거나 2의 x제곱이 마이너스를 되면 되는 거 맞아? 이거 정답 나오니 안 나오니? 왜 안 나와? 나오지. x는 누구야? 로그 2의 5라고 하는 정답이 나옵니다. 무리수긴 하지만 나와. 여러분들 2의 거듭제곱 중에 5 되는 거 있을까 없을까? 2 거듭제곱에서 5 만들 수 있는 수 있게 없게? 당연히 있지. 2의 제곱하고 2의 세제곱 사이에 분명히 5라고 하는 정답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표현하면서 배웠던 게 로그였던 거고. 그럼 해 하나 나온 거야. 문제는 여기야. 이거 해 나와 안 나와? 이거 안 나오죠. 이 배널 거듭제곱 해봐. 마이너스 1 나올까? 2를 밑으로 하고 있는 지수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 다 이미 배웠는데 무조건 x축이랑 만나지 않는다는 거 배웠을 텐데 그런데 마이너스 1이 나온다고? 마이너스 1이 어떻게 나와? 맨날 0보다 큰 것만 나올 텐데 맞아? 무슨 말이야? 아무리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해주는 정답이 될지라도 그 정답 중에는 처음에 방정식의 해가 두 개가 안 되는 경우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라. 맞아요? 그래서 고일 때 뭐 했느냐? 고일 때 뭐 했느냐? 일단 시작하자. 치환하면 반드시 치환된 문제의 범위 필요하다고 그랬지? 이거 여러분들 그래프 그리면 t의 범위 뭐죠? 암산되니? t의 범위 뭐 나와? 얘들아 이거 그래프 그려봐. 여기 축의 이름 뭐? x축. 여기 축의 이름 뭐? t축. 위치인 지수함수 그래프 이렇게 그려질 거고 이 그려진 그래프에 y 값의 범위가 t의 범위가 되는 거잖아. t의 범위 뭐 나와? 0보다 크다 나옵니다. 0보다 크다 나오잖아. 아이고 선생님이 며칠 전에 또 그렇게 얘기했는데 며칠 전에 이렇게 얘기했지? 맨날 여러분들한테 할 때마다 이거 꼭 처음 해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게 된다고. 이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잘 써먹는 학생들이 지금 앉아서 수업을 듣는다면 선생님이 지금 또 이거 결국에 또 그리고 말하는데 그릴 이유가 없어. 어차피 지수함수 그래프 머릿속에 그릴 수 있을 거고 그렇게 그려진 그래프의 y의 범위가 지금은 t의 범위가 될 테니까 0보다 크다는 거 말할 수 있었을 거고 맞아?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렇게 치환해서 만든 방정식에 어울리는 답 t값은 들어봐. t값은 무조건 0보다 어떤 애들만 나와야 된다? 큰 애들만 나와야 돼. 아까 말했듯이 t값을 찾았는데 그 t값 중에 하나가 0보다 큰 수가 안 나오잖아. 그럼 여기서 답이 안 나온다는 얘기야. 맞아? 백날 t값 구하면 뭐해? 그 t값을 이용해서 x를 찾으려고 들면 내가 이용하고자 하는 t값이 음의 값일 때는 절대 정답이 안 나올 텐데 x가 안 나올 테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거 필요 조건이 하나 더 있어. 서로 다른 두 실근만 돼야 되는 게 아니라 두 근 모두 뭐 해야 되게? 0보다 커야 됩니다. 두 근은 두 근인데 둘 다 0보다 큰 답이 나와야 0보다 큰 답이 나와야 0보다 큰 수 하나 넣어서 x값 하나 찾고 또 0보다 큰 수 하나 넣어서 x값 하나 찾게 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는 거예요. 맞아? 그럼 이거 보면 떠오르는 거 떠오르는 게 또 있어야 되는데 또 말 못하나? 요거 가지고 문제 풀 때 우리가 맨날 고1 때 썼던 게 뭐였지? 뭐라고? 근해. 뭐라고? 판별식? 판별식만 쓰면 안 돼. 근해 공식? 아니. 답이 두 개이길 바라는데 그 두 개 모두 양수 0보다 커지길 바랄 때 우리가 썼던 방법이 뭐였지? 이런 걸 뭐라고 그러느냐? 해의 위치 결정이라 부릅니다. 해의 위치 결정이라 불러. 해를 구할 건데 그 해가 0보다 큰 쪽에 있길 바라는데 그냥 두 개가 아니라 0보다 큰 쪽. 해의 위치가 우리가 찾고 싶은 해의 위치가 0보다 큰 쪽에 있길 바라는데 그럴 때 첫 번째 경계에서의 부분 두 번째 필요하다면 축의 위치 세 번째 필요하다면 판별식까지 이거 세 개 챙기는 거였어. 결국엔 다 잊어버렸군요. 그래서 봐. 첫 번째 내가 찾고 싶은 근이 전부 다 0보다 어떻게 바란다고? 크길 바란다. 그럼 선생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이 식을 지금부터 ft라고 하는 2차 함수로 놓고 풀 거예요. 잘 봐야 돼. 그럼 이거 어디로 블록이지? 아래로 블록이야. 아래로 블록이고 근이 두 개가 되길 바란다는 건 지금부터 t축과 만나는 점이 몇 개가 되어야 되는 거? 두 개가 되어야 되는 거. t축과 만나는 점이 근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몇 개 있어야 된다고? 두 개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그런데 이때 나오는 정답들이 둘 다 0은 어때야 된다고? 커야 된다고. 그럼 0은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여러분들 그리고 싶은 그래프가 지금 이거야.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그리려면 얘를 지켜야 된다고. 먼저 첫 번째 저기 적혀있는 것대로 해볼게. 첫 번째 경계가 0입니다. 0에서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함수의 위치는 0보다 어떻게? 크게 f에다 누구 넣었을 때? t에다가 누구 넣었을 때? 0 넣었을 때 0 넣었을 때 0, 0, k가 남게 되는데 그 k가 함수값이 우리가 그리고 싶은 그래프의 모양상으로는 이걸 넣었을 때 값이 0보다 어때야 된다? 커야 된다. 선생님이랑 수업 1학년 때부터 했던 친구들은 기억날걸? 선생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막 물어봤단 말이야. 라온이한테 0 넣었을 때 0보다 크게 했으니까 이제 이 점 지나가는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 그리면 얘처럼 그려지냐 아니면 얘랑 다른 모양도 그려질 수 있느냐를 물어봐. 다른 모양 가능해 불가능해 지금? 이 점 지나가면서 0 넣었을 때 양수가 되게 해주는 요 정도의 지점 지나가면서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을 그린다고 쳤을 때 우리가 이 점을 지나가는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을 그릴 때 저 모양 무조건 나오니 안 나오니? 무조건 나온다 아니면 안 나올 수도 있다. 무조건 나온다고? 아니 내가 라온이한테 아무 조건도 없이 이 점 지나가는 앞을 그리면 라온이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내가 원하는 그래프 아니야.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꼭 이 점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그래프만 나오라는 법이 어딨어 세상에. 맞아? 안 돼. 뭔 말이야. 이것만으로는 지금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는 자신을 할 수 없다는 뜻이야. 맞아? 그래서 이제 더 찍하는 거야. 더 세세하게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될 수밖에 없도록 쪼여주는 거야, 범위를. 두 번째, 축. 여기 봐. 내가 원하는 그래프는 축도 경계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 이거 축 누구지? 축 이미 나왔네. 축은 이미 t가 누구? 2. 그 2는 경계보다 오른쪽에 있는 거 맞습니까? 경계보다 이미 오른쪽에 있는 거 맞아? 그럼 아까보다 하나 더 챙겨놔. 물론 이건 이미 챙겨져 있던 거긴 하지만, 자, 또 해볼게. t축 0 넣었을 때 양수가 나온다는 조건 하나 챙겨놨고, 두 번째, 축도 이미 경계보다 오른쪽에 있다는 거 챙겨져 있었고, 그럼 이제 내가 여기다가 승민이한테 물어본다고. 승민아, 여기를 지나면서 축은 이 정도 되면서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 한번 그려볼래 했더니 승민이가 이렇게 그려주면 천만다행이야. 내가 원하는 그래프가 맞으니까. 그런데 승민이는 이렇게도 그릴 수 있어. 어떨 때는 이렇게도 그릴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런 것들은 내가 원하는 정답이 아니거든. 맞아?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찜찜한 거야. 부족해. 그래서 뭘 챙기는 거지? 한 별씩도 챙기는 거예요. 한 별씩. 누구? B-의 제곱. 마이너스 누구? AC.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두 점에서 만나길 바라고 있는 거니까 0보다 커야 돼. 그럼 K는 4보다 작다 맞니? 그럼 이제 진짜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 만들어졌는지 확인해 볼까, 마지막으로. T축. 첫 번째 챙겼던 건 0 넣었을 때의 함수값이 양수다. 두 번째는 내가 챙기고 싶은데 이미 문제가 챙겨놓고 있었어. 축이 경계보다 오른쪽에 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뭐 있느냐? 한 별씩 0보다 어떤 조건? 큰 조건. 그러니까 T축이랑 무조건 몇 개 점에서 만나는 조건? 그럼 이제 예원이한테 물어보는 거야. 예원이한테 2점 지나가면서 축은 여기가 되게 해주고 T축과 두 점에서 만나게 해주는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 좀 그려보려면 예원이는 100%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게 돼 있어. 맞아? 그럼 비로소 서로 다른 두 실근, 정확히 말하면 0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얘기였던 거예요. 그럼 이제 0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여기에 한 번, 두 번 들어가면 그걸 올리는 x값이 한 개, 두 개가 나오게 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지. 그 최종 정답은 이걸 만족하는 K가 누구보다는 크고 0보다는 크고 누구보다는 작은 4보다는 작을 때 정답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이 문제 이렇게 빼면 그러지니 정답이 되는 거야. 됐니? 이거보다 조금 더 쉽게 문제 한번 해석해 줄까? 여러분들이 이제 미분, 적분 배우면서 하게 되는 내용일 텐데, 물론 아쉽게도 선생님이 이걸 지금 여러분들에게 처음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새까맣게 지금 기억 못하고 있겠지만 선생님이 이 파트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고등학교 2학년 가면 이런 식으로 풀게 될 거라고 하면서 설명해 준 방법이 있죠. 자, 지금 봐. 여기까지 똑같아. 그럼 적어볼까 다시? 시원했으니까 t의 범위 뭐 나온다? 0보다 큰 것만 나오는 거 맞지? 그래서 만들어진 방정식이 뭔지 알아? 그래서 만들어진 방정식이 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k는 0이라는 방정식이었어. 이것도 서로 다른 몇 개의 실근이 나와야 된다? 2개의 실근이 나와야 된다. 이제부터 풀이가 이제 달라질 거야. 이제부터 이거 가지고 문제를 풀 건데 다르게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방정식 맞지?
이 방정식 선생님이 지금부터 모양 어떻게 바꿔줄 잘 봐. 이렇게 바꿔도 됩니까? 안 됩니까? 바꿔도 되죠? 맞아? 그럼 이 방정식의 답을 구하나 이 방정식의 답을 구하나 상관없는 거 이해할 수 있지? 그럼 선생님이 문제 또 바꿀 거야. 이거 몇 차 함수? 이거 무슨 함수? 상수 함수. 맞아? 이건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을 의미하는 2차 함수. 이건 y의 값이 마이너스 k라고 하는 값으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수 함수. 맞아? 다시 이 방정식의 근이 몇 개가 되길 바란다고? 서로 다른 두 개가 되길 바란다고. 그럼 얘들아 서로 다른 두 식을 갖게 되는 방정식을 이렇게 바꿨을 때 이건 해석을 어떻게 할 수 있어? 두 함수의 그렇지 교점이 몇 개가 나와야 된다? 두 개가 나와야 된다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대신 그 교점은 t의 값을 0보다 어떤 값만 썼을 때? 큰 값만 썼을 때. 그럼 이제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 그려서 교점 두 개 되는 걸 찾으면 돼요. 이거 그래프 그려볼게. 요거 표준형하면 y는 뭐되니? t-2의 제곱 마이너스 4 되는 거 맞나요? 그럼 꼭지점 몇 콤마 몇에? 꼭지점 몇 콤마 몇에? 2 콤마 마이너스 4를 꼭지점으로 하면서 어디로 블록한? 아래로 블록한. 거기다가 y절편 얼마지? y절편 0이니까 여기를 지나가는 아래로 블록한 홈선 맞니? 나 지금 이거 그린 거 맞지? 그런데 이 그래프는 0보다 어떤 쪽만 그리게 돼 있었어? 0보다 큰 것만 그리게 돼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겨야 되는 그래프는 이거 지우고 이것만 그려주게 돼 있는 거야. 다시 이게 없었으면 얘들아 칠판 다시 봐. 이게 없었으면 이 방정식 서로 다른 두 실근에 되게 해주는 조건이 뭐냐? 이거 없으면 뭐 당연히 판별 시간은 끝나지. 그런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해석하는 방법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걸 문자를 갖고 있는 식만 한쪽으로 남기고 숫자를 반대로 넘겨서 문자가 남아있는 함수와 숫자만 남아있는 상수함수 어떤 함수와 또 다른 어떤 함수의 교점으로 바꿔서 해석할 수 있다고.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잘 들어. 맞아? 방정식의 풀이랑 함수의 풀이가 항상 같이 붙어다닌단 말이야. 방정식의 근은 함수의 교점의 x를 구하는 값과 같기 때문에 다시 방정식의 해는 함수들 간의 교점의 x값을 구하는 과정과 같기 때문에 우리는 이 풀이를 이렇게 바꿔서도 할 수 있다. 방정식의 해가 두 개 되길 바라면 이렇게 분리된 두 함수의 교점이 두 개가 되게 해주면 돼. 그런데 아쉽게도 그 그래프를 그릴 때 사용하는 t값이 0보다 어떤 값만? 큰 값만 쓸 거니까 여기만 그리게 돼 있는 거야. 그럼 나 이거 이 녀석의 그래프 그린 거 맞지? 이제 누구만 그려주면 돼? y는 마이너스 k라고 하는 상수함수만 그려주면 되는 거 맞아? 교점이 몇 개 될 수 있도록 교점이 몇 개 될 수 있도록 두 개 될 수 있도록. 그럼 얘들아 y는 마이너스 k라고 하는 이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교점이 몇 개 나와야 되니까 두 개 나와야 되니까. 맞아? 두 개 나오려면 이 직선이 한 이쯤에 그려지고 있어야 되는 거 맞습니까? 이쯤에 y는 마이너스 k가 그려져야 돼. 선생님이 말하는 이쯤이라는 거 얘보다는 어떠면서? 위면서 크면서 어디보다는 작은 0보다는 작은 0도 안 돼. 0 되면 두 개처럼 보지만 여기가 비었으니까 한 개밖에 안 되는 거거든. 맞아? 그래서 누구? 마이너스 k가 누구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누구보다는 작을 때 0보다는 작을 때 두 점에서 만나게 된다. 따라서 양면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k는 0보다 크고 4보다 작아지게 된다. 워낙 여러분들이 해의 위치를 결정할 때 2차 함수의 그래프의 위치를 조정하는 걸 잘 못하다 보니까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때 와서 여러분들 방정식의 근하고 함수의 교점 사이의 어떤 관계를 이용한 풀이를 지금 미리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야. 나중에 이거 많이 쓸 거예요. 지겹도록 많이 쓸 건데 그걸 지금부터 써놓을 수 있으면 더 좋을 거고.
선생님은 자꾸 그런 게 아쉬운 거야. 아, 선생님 이거 진짜 오리미하고 승민이는 아니야. 오리미하고 승민이 지금 선생님이랑 수업을 안 했으니까. 근데 남은 친구들은 내가 이걸 몇십 번을 말했는데 몇십 번을 그런데 또 대답이 안 나오고 또 대답 잘 못하고 생각 못하고 그런 게 이제 아쉬운 거죠, 선생님. 뭐 몇 번을 말했지만 말했어도 자꾸 모르니까. 또 며칠 지나고 몇 달 지나면 또 모르겠지. 그럼 그때도 지금처럼 좀 아쉬운 소리 좀 내가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탓하고 막 혼내는 건 아니지만 또 가르쳐 주겠죠. 그런데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이 알려주지 않아도 떠올리고 써먹을 수 있는 실력이 돼야 된다. 이제 몇 년 안 하면 2년 남았잖아, 2년. 선생님의 도움 없어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져야지. 근데 여전히 저거, 나 모르겠다. 이제는 또 잠깐 이해가 되는데 또 며칠 전에 다 정말 자신 없어가지고 못 풀 것 같다 싶으면 차라리 이걸 더 확실하게 공부해. 그렇다고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여전히 함수에 대한, 방정식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지만 풀 수 있는 방법이다 보니까 쉬운 건 아니에요.